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연속된 그냥 삶의 지속인가요? 큰 변화가 없다고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더 부담되고 더 힘들고 또는 때로 더욱 짜증도 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대입과 관련돼서 그 힘든 과정 중에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 부담은 좀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 첫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1년을 10분 만에 한번 같이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뭐가 벌써부터 좀 부담스럽고 빡빡하고 커 보일 겁니다. 2025학년도 대입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큰 한 장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시죠. 위쪽에 보시면 일정이 있습니다. 3월부터 여기 12월까지 일정이 보이실 거고요. 좌측 제일 끝쪽에 보시면 시험 일정, 그리고 푸른색 계열로 되어 있는 수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 논술 전형과 기타 전형, 그리고 마지막 아래쪽에 정시 전형에 대한 이야기 차례대로 조금씩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3월, 4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3월, 4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시 전반과 관련해서는 2025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입시에 대한 방향성의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를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학생부, 1, 2학년 때 학생부를 점검하시고 올해 과연 남아있는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의 입결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과 관련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교의 규정에 대해서도 담임 선생님 등을 통해서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입시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들이 매해 3월 말에 반드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이라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대학의 문제 유형, 출제 범위,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채점이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대학들을 고민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시 부분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에 고등학교 3학년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정시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큰 의미,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관심대학 그리고 시행계획 점검하시고 첫 학평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대입을 시작하는 방향이면 좋겠고요. 농담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기대치까지도 고민해서 대입을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5월과 6월이에요. 사실 입시와 관련돼서는 5월, 6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시 전형으로 놓고 봤었을 때 9월에 있는 수시 전형 전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학교 내에서도 1차 지필고사 이후로 굉장히 많은 수행평가 등등으로 바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학생 상담 등이 거의 다 이루어지실 시기이고요. 5월 말이 되면 그리고 2025 진짜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의 요강이 다 발표가 됩니다. 점검하셔야겠죠. 수행평가나 각종 활동들에 대해서 꾸준히 잘 챙겨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 특히 수능 체제와 연결지어서 교과 전형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실제 대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략대학에 대해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의 논술들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특히 5월, 6월이 되면 학교로 수많은 논술 관련된 공문들이 옵니다. 그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들, 학교에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논술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 논술 모의고사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실제 논술을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6월 모의평가 어떻습니까? 육모를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시고 실제로 6월 모의평가 직후에 내가 나중에 수능에서 볼 과목에 대한 선택 과목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1차 지필고사 이후에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시 요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6월 모평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하더라도 마지막 수능까지 가는 것이 내 목표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인데요. 앨범 촬영입니다.
농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학생들이 이 앨범 촬영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남은 입시와 관련된 일정들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은 2차 지필고사 끝난 이후에 자신의 마지막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고 싶은 대학들을 어떤 전형이 됐든 후보군을 좀 결정을 하시고 특히나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대학별 성적이 중요합니다. 학생 내신 성적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1.5입니다, 2.5입니다, 3.5입니다. 이런 식의 답을 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 교과 성적은 대학별로 다릅니다. 자신의 대학별 교과 성적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이나 학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원 희망 대학들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학 계획이겠죠. 여러분들 방학 계획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학 계획이겠죠.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고민하고 지원 가능선에 맞춘 전형별을 준비한 다음에 방학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짜 중요한 이제 원서 접수를 위한 시기입니다. 8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원서 접수 직전까지의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직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원서 접수까지 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접수 시스템에 대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수시 학생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마도 교과 전형과 관련돼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후보를 다 선발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대학이라면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라면 꼼꼼히 챙기셔서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을 꼭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월 모평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학생들이 보통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수능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말 저는 믿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서 접수라는 시기에 그 시기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입시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입시 전략을 짜고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원서 접수 이후에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종합전형으로 보면 서류형과 면접형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고민한 이후에 썼겠지만 어쨌든 경쟁률이나 최저학력 수준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만 교과 전형, 논술 전형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수능까지 바른 생활을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면접과 논술 전형이 바로 대학별 고사의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 전부터도 준비를 잘 해왔겠지만 원서 접수 직후에는 이 대학별 고사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마지막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지필고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대충 넘기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끝까지 학교생활 마지막 시험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수능 이후에 전후의 시기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10월부터 11월, 12월 초까지는 대학별 고사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면접고사부터 시작해서 수능 시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관문이 있죠. 그래서 대학별 고사가 연속되고 그 시기를 잘 넘기시면서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시기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직후에 가채점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채점에 맞춰서 나한테 필요한 무언가가 어떤 대학이 어떤 유형으로 내가 지원을 해야 그리고 어떤 과목에 내가 유불리에 따라서 A란 대학이 유리한지 B란 대학이 유리한지를 따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성적표가 12월 초에 나오면 실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선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들은 표준 점수가 아니라 변환 표준 점수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이 돼서야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고민하시고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지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1년에 대해서 10분 만에 1년 살아보겠습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은 짐작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